미국 주식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어. 주요 빅테크의 주식이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며 주춤한 시기를 보냈어. 한 주간 있었던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종합해보자. 미국의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비자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어.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낮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으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어. 이 부분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지. 채권 금리와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또한 중국 경제는 4분기 5.4%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도 개선되었어. 하지만 부채 확대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와 조정세로 하락했으나 트럼프 정책 수혜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였어. 한국은 금리 동결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부진과 환율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리 인하와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 1. 미국 경제 동향. 한 주간 미국 경제의 핵심 관심사는 CPI, PPI 및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목받았어.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소비자의 수요 둔화를 우려했지. 특히 근원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어.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많았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아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지. 그래서 경제 둔화의 우려를 조금 낮춰줬어. PPI는 생산자가 상품을 출하하기 전 단계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가 상승 압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야. 12월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고 전월 대비 0.2% 상승했어. 연간 상승률은 3.3%로 집계됐는데 예상치인 3.5%보다 낮은 수준이었어. 근원 PPI는 0% 상승했으며 전달 0.2%보다 둔화된 수치였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핵심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PPI 하락은 생산자의 가격 인상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물가의 향후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야.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거지. CPI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물가 상승에 주된 지표로 여겨지고 있어. 12월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12월 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으며 예상치 2.9%와 동일한 수치였어. 근원 CPI는 3.2% 상승으로 예상치 3.3%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지.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되었고 에너지와 주택 비용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애줄 수 있었어. CPI 하락은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게 됐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며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7만 건으로 예상치인 21만 건을 초과했으나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 연속 청구 건수는 185.9만 건으로 예상치 187만 건을 하회했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다소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약세는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소매 판매는 경제의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로 소비자 지출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야. 12월에는 소매 판매 총액이 0.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증가폭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둔화된 속도를 보였어. 소비자 지출 둔화는 소비자들이 겨울철 쇼핑 시즌에도 이전과 같은 강한 소비를 보이지 않았지. 특히 자동차 판매나 고급 소비재 부분에서 둔화가 있었어. 근원 소매 판매는 0.4% 증가했으며 예상치 0.5%보다 낮았어.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야.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에서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지표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경기 둔화를 예고할 수 있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노동시간은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여 경기 둔화 우려를 줬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경기 둔화를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은 판단했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는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등 경제 지표들이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가운데 연준이 더 유연한 금리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었어.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됐어.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어. 주요 빅테크의 주식이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며 주춤한 시기를 보냈어. 미국 금리는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했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4.61%로 하락했지. 기술주와 소비재 관련 주식은 소매 판매 둔화와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반응하며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와 실적 호조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어. 주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 한국 경제 동향. 한국 경제의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보였어. 소비자 신뢰가 위축되었고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지출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 한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하반기부터 둔화세를 보였으며 특히 1월 중반의 소매 판매 동향은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줄였어.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환율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수 경기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어. 금리를 동결하며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소비자 신뢰와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서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져.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내수 경기 둔화와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또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정부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 환율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1,450원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가계 경제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지. 또한 정부와 국회의 갈등, 내부 정치 불안정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소매 판매, 소비자 신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였고, 금리 인하와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향후 금리 인하, 추경, 환율 안정화, 정치적 안정이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져. 3. 중국 및 유럽 동향. 중국 경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5.4%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된 결과야.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상회한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부채 확대 우려는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12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높은 3.7% 증가, 산업 생산도 6.2%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부채와 산업 불균형은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용 부실화와 급여 감소는 중국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유럽은 독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우려와 서비스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고 있어. 유럽은 서비스와 상품 가격 상승이 계속되며 금리 동결의 속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유로존의 물가 상승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리 동결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아. 러시아와 이란은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하여 군사와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 이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내포하며 향후 중동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 4. 결론. 글로벌 경제 동향은 미국 소매 판매 둔화와 소비자 물가 하락, 중국 경제 성장률과 내수 부진 등의 요소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향후 주요 지표 발표에 따라 금리 정책은 달라질 수 있어. 중국 경제는 5.4% 성장률을 기록하며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나 구조적 문제와 부채 확대는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어. 중국 내수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유럽 경제는 서비스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리 동결과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어.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와 달러와 변동성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따라서 미국 금리, 소비자 물가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며 향후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